오늘은 활동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활동가는 뭐죠?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이런 맞다. 재미없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활동가를 얘기할 때 뭐 좀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특정한 목적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활동가예요? 아니면 참여하는 주민 리더예요? 활동가예요? 그럼 활동가, 주민 리더의 차이점 뭘까요?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용어 사용이 혼란스럽죠. 우리가 활동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쉽게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활동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활동가라는 명칭보다는 활성가라고 하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모임을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은 활동가의 역할이 좀 명확해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활동가 역할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 조직그룹의 활동가 역할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을 잘 꼬셔서 참여하게 만든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도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조직가로서의 활동가 역할이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기본이고요.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체를 형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화하는 거예요. 그 주체들의 역량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조직가로서의 활동가 역할의 기본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참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집단적인 이익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제가 빈민지기를 할 때 강제철도가 이루어지면 거기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절실한 공통의 이해가 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집단적으로 어떤 이해를 갖는 경우가 드물어요. 만난 사람들만 알겠지만 사람들이 다 각각의 이해가 다르죠. 욕구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구로 집단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단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욕구를 쭉 여러분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통의 욕구가 생기죠. 그럼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역량 및 참여자들에 대한 역량, 그리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활동가의 역할이에요. 개인의 역량들을, 개인의 능력들을 강화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이, 그때도 제가 공동체 주민자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적 영향력이죠. 왜냐하면 뭘 결정하는 거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 참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이게 활동가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의식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인식의 변화는요, 그냥 의식의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변화까지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해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되라고 하는 의식이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막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분리수거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의식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의식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 저는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배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돌을 닦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풀뿌리 운동이든 마을 공동체 운동이든 마을 주민자치 운동이든
할 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지침, 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들은 공적인 이해로 참여를 시작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욕구로 참여를 해요. 우리는 그 개인적인 욕구를 집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단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집단의 욕구로, 개별적 욕구를 공공의 욕구로, 사적 욕구를 공익의 욕구로 이렇게 변화시켜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주민들이 가서 참여하라고 설명을 하는 방식을 많이 쓰죠.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요, 대부분 실패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일을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래 맞아 나 그런 필요가 있어 네가 해결해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 그런가요? 다 그래요. 아무리 참여하고 뭐 하는 거 귀찮은 일이거든. 그러니 누군가 자기한테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해결해주길 바라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대가를 줘야 돼요. 사람들이 대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뭔가를 줘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보람, 사회적 인정 이런 걸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무용의 것인데 어떻게 활동가가 줄 수 있을까? 권한과 책임을 많이 주면요. 그 일에 대한 보람, 금기, 사회적 인정이 더 커져요. 그 주민들하고 뭐 할 때요. 주민들을 자꾸 뭐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주민들은 정말 피곤해져요. 그래서 주민들과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에서 말을 어쨌든 아시잖아요.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계획한 대로 쫙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생각처럼 빨리빨리 1년 뭐 했다고 성과 툭 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죠. 저도 실망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좀 옳다는 건 난 동의하지 않아요. 항상 옳지 않아요. 때로 이상한 짓도 하고 때로 믿을 수 없기도 해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물론 헤어질 때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급한 것보다는 나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내가 내 자녀한테 인풋을 주면 9시 바로 나오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경험했어요. 자녀들 친구. 하지만 원래 끊임없이 기다려주면서 그 자녀들 관계를 맺잖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유를 갖고 약간 좀 신뢰와 여유를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뒤에 내일 다음 시에 하도록 하고요. 예, 이거 보여드립니다.